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번째 파트에 있는 건설기계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다 법령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딱딱하고 그림 위주의 어떤 그런 것보다 문장 위주로,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암기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게차 운전할 때 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너무나 딱딱하게 이 법령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은 아마 운전면허 취득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건설기계 관리법은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학습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은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전체에서 6% 정도의 수준이고요.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이걸 이제 합쳐서 총 60문제 중에서 8에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알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록과 그렇죠? 그리고 검사 및 조종사의 면허 요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은 매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건설기계 형식 승인과 사업 이 부분들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테마 15 건설기계 관리법 첫 번째 총칙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저는 효암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건설기계의 안전도의 확보, 건설공사의 기계화의 촉진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1번, 2번, 3번은 이제 오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하지만 효암기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행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종수,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26가지의 종. 저는 뭐 26가지를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불, 굴, 로지 이렇게 4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4가지 정도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불도저, 두 번째는 굴착기, 세 번째는 로더, 네 번째는 지게차 이런 순서로 총 26가지의 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특수건설기계가 포함을 하면 이제 27가지의 종류가 되는데 특수건설기계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트럭 지게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간 생소하시죠? 트럭 지게차는 앞에는 트럭이고 뒤에는 지게차가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트럭에 하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지게차가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의 트럭 지게차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27종, 일반적으로는 26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히 이제 아스팔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아스팔트 부분만 보시면 믹싱 플랜트, 피니셔,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 플랜트는 이제 공급 장치, 뭐 가열 장치, 혼합 장치, 뭐 아스팔트를 뭐 까는 여러 가지 장치를 구비한 것을 이제 믹싱 플랜트라고 하고요. 피니셔는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이제 평탄하게 만드는 장비가 되겠고, 살포기는 당연히 아스팔트를 이제 살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아스팔트 커터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아스팔트를 커팅하고자 할 때는 그라인더라는 그래서 회전날을 이용해서 이제 커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스팔트 커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쇠석기의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일단 쇠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석을 이제 파쇄를 해서 이제 자갈이나 골재 뭐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쇠석기라고 하는데,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을 이제 건설 기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킬로와트라는 게 보이시죠? 전력을 이제 표현하는 단위 중에 이제 하나인데, 킬로와트 하면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력으로 비교를 해보면 1킬로와트는 1마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력은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또 더 쉽게 말씀드리면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 1m 이동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20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석기의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래서 경미한 정비 행위를 제외한 정비 범위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위압장치의 호스 교환입니다. 위압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호스 교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보기들을 보면 오일 부총이나 배터리 교환, 뭐 전기 교환은 자가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자동차는 이 정도는 개인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건설 사업의 정의라고 나오는데, 건설기계 사업과 건설기계 정비업 이 두 가지를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품을 가공, 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인데, 단 경미한 정비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게 경미한 정비 행위구나 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래서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총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제작증이 필요하고요. 수입을 했다 그러면 수입 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수입 신고 필증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는 매수증서, 그래서 저는 건매수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난 당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등록 말소, 서류상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청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건설기계 등록 말소의 신청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온 것과 같이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도난을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말소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멸실, 그러니까 기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 반품,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30일 이내가 되겠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만 등록 말소를 이제 신청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를 도난당할 때 등록 말소 사유 확인 서류로 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풀이를 했던 것과 같이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반드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 확인원이 발급이 돼야 된다.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색상, 그래서 이런 색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총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비사업용, 이제 관용이라고 하죠. 국가나 어떤 뭐 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관용, 자가용.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자가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번호표와 똑같죠.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여 사업용일 경우에는 주황색이다.
그래서 바탕색이 주황색이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제 표시가 어떤 것이 되는지도 학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나타나는 숫자예요. 이것은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일 경우에는 0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종번호, 그렇죠? 그래서 여기 12. 아마 요 12번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 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일련 번호예요. 그래서 가 4, 5, 6, 8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일련 번호와 용도, 기종 번호는 이제 등록번호표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 다만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 승인 이런 거 받을 때 그때 이제 해당하는 거지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 사업용 지게차를 나타내는 등록번호표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용,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번부터 999번까지다 라는 것이고요. 자가용은 1000번부터 5999번까지다 라는 것이고, 대여 사업용은 6000번부터 9999번이다. 이것은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대여 사용용 지게차를 나타낸다 할 때, 이제 대여죠. 대여니까 당연히 600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게차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굴로지, 그래서 지게차는 네 번째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문제풀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건설기계의 기종별 표시 방법 중 맞는 것은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불굴로지 요 네 가지만 딱 외워놔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1번 불도저다, 2번은 굴착기, 3번은 로더, 4번은 지게차 이렇게 표시가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 것까지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뭐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표 제작 등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제작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숫자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제작자는 7일 이내에 제작 등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3과 7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는요, 보통 한 달,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사실 국가 비상사태가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5일이라는 문제보다는 보통 30일 요 문제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건설기계 검사 및 점검. 로더와 지게차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단 연식은 20년 이하. 2021년에 건설기계관리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이제 지게차나 건설기계는 20년 초과냐, 20년 이하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좀 단축시켰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더나 지게차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고, 20년이 초과가 되면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을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정기검사를 연기해야 되는 사유는 법령상에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또 도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압류가 되거나 또 정비를 30일 이상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연장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6개월은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검사 연기 신청을 했는데 왜 불허 통지를 받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요. 또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압류를 당했다거나 도난당했다거나 그런 사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다른 사항을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불허 통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되는가?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장비는 당연히 검사소에서, 그렇죠? 그런 장비가 구비된 곳에서 정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지게차, 이런 대형 장비들은 당연히 검사소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출장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를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 받아야 되는 검사는 뭘까요? 당연히 정기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계 검사는 총 4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규, 최초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신규 등록검사. 그리고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설기계마다 3년 범위 내에서 검사를 받는 기간이 다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구조변경 검사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때, 또 개조할 때, 그래서 주로 원동기나 동력 전달 장치, 또 제동 장치 이런 것들 형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제 수시 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막 자주 발생하는 그런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수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검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구조변경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 사실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9년에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후에만 사후 검사를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검사와 사전 승인과 사후 검사를 이제 받도록 했던 것을 이제는 사후 검사만 받도록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기종 변경. 일단 이거는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원동기나 유압장치나 동력 전달장치, 또 제노장치 이런 것들의 형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종 변경을 포함한 구조 변경 불가 범위를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종 변경하면 안 되겠죠. 굴착기로 만들었는데 그걸 로더로 만든다든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적재함의 용량 증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장비가 버틸 힘이 정해져 있는데 적재함을 막 크게 만들고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따르게 되고요. 또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굴착기가 있으면 그 버킷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막 크게 만든다든지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또 등록된 차대 변경. 차대란 건 뭐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뼈대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조 변경의 불가 범위는 이런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에 검사 일시 및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대행자죠. 대행자는 당연히 이제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인 전후에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학습 목표에서 나왔듯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세 번째까지 3번까지 봤는데요. 4번, 5번은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너뛰고 문제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제 바로 6번 중요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죠. 틀린 것.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 자격증 도전을 많이 해본 경험자 입장에서 문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보기로 클릭하는 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는 10종이 아니죠. 총 9개의 종. 불도저부터 시작해서 3톤 미만의 타워 크레인까지 총 19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나 덤프 트럭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대형 면허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는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또 어떤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또 별도로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잠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일종 대형 면허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종해야 되는 건설기계는 굴착기, 기중기, 로더는 아니고요. 노상안전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보시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 천공기, 특수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따로 일종 대형 면허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노상안전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 집안에서 어떤 그 기초 집안을 파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아스팔트를 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 하는 것을 바로 노상안전기라고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조종사의 면허 취소도 가능하지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자도 정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이거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데요. 구청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발급도 여기서 해주지만 면허 취소도 여기서 가능하다. 그래서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의 취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보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번이 오답인데 불법 구조 변경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이것도 당연히 취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요건들을 봐야 됩니다. 조종사 면허의 취소사항은 총 문제만 봤을 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받은 거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건설기계 조종 중에서 고의로 2명을 사망하게 한 때, 그러니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의가 인정이 되면 일단 면허가 다 취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취소가 된다. 하지만 과실이 인정이 되면 또 요건들은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사망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때의 조종사의 면허 처분 기준은 여기 고의가 나오죠? 고의가 되면 일단 면허가 취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해서 요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고 과실이 인정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나왔을 때를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그때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서 사망 1명마다 면허 효력정지 45일, 중상은 15일, 경상은 5일 뭐 이런 식으로 효력정지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7번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그렇죠?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제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사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외우려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문제에 나온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는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없으면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100만 원. 여기 나오죠.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는 자. 그래서 임시번호표까지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되지만 부착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이다. 네, 100만 원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설기계 관리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도 없고 사실 지문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령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지게차를 운전할 때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좀 법령을 같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6번째 파트인 안전관리 파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